자, 일단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력주 수준의 편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10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을 설정을 하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10월 18일, 10월 27일 이후에 오래간만에 7% 수준의 초강세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12월 7일에도 48,150원, 또 14일 47,500원, 47,950원, 그리고 48,500원, 49,000원, 49,500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강력하게 매수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20%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전거래일에 가입을 신규 가입을 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다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솔루션 우리가 20% 비중을 꽉 채울 겁니다. 주력주의 기준은 일단은 IT 쪽의 기준을 주력주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하이닉스를 우린 좀 하반기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 이렇게 네 종목 중에서 두 종목 세트 중에 하나씩.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를 샀다, 그러면 뭐 삼성전기나 LG전자 중에 하나. 삼성전자를 샀다 그러면은 LG전자. 왜 같은 그룹 계열사는 이렇게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IT 두 종목 정도, 또 비중은 45에서 50% 이상, 55% 이상 뭐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일단 IT 비중을 좀 줄이고 자동차와 LG화학을 늘렸어요. 특히 이제 LG화학, 2차 전지 위주에서의 그 종목군을 많이 늘렸고, 그다음 자동차 쪽도. 그래서 지금은 1대1대1 비중으로 가져갑니다. 이 세 개 종목을. 그러니까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을 1대1대1. 그렇게 해서 12월 달부터는 15% 비중만 채워요. 그 전에는 이제 뭐 LG화학 같은 게 20%좀 넘기기도 했는데, 10월 11월 달 보셨다시피 시장이 15%까지도 올라왔어요. 350포인트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2600, 2700이라는 얘기가 농담이 아니라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8에서 10% 움직임이 나오게 됐을 때, 그러니까 10월 11월 달처럼 15%씩 올라왔을 때 내 계좌의 수익률은 최소 2배에서 10배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그렇게 나왔어요. 하반기 2%대 움직임 나올 때 지금 하반기 포트폴리오는 얼마요? 20% 수준. 그것도 고점 차익 실현, 저점 재편입 수익은 하나도 넣지 않았고, 그것도 포스코 케미칼이나 뭐 금양이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수익은 넣지도 않은 상태예요.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어찌됐든 하나솔루션은 주력주를 채우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정책주,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과 우리나라의 정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방산주를 정책적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거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쪽은 친환경 쪽의 기준에 전기차,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우리는 OCI를 병행을 하다가 지금은 하나 솔루션만 집중합니다. 그룹의 지배구조를 바꿔가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자체도 지금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같이 해요. 둘 다 호재입니다. 그리고 실적, 태양광 쪽에서 미국의 정책에 힘입어서 실적 자체가 뭐 상당한 긍정적인. 결론적으로 이제 매일매일 하나솔루션은 거의 뭐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드리고 집중을 해드렸는데 그러한 이유는 그렇게 뭐 크게 별다른 건 없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뒷부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실적 범위의 생성이나 이런 부분들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먼저 보시면은 14일 기준에서 이제 뭐 7%에 가까운 변동성이 나왔고 시가총액 9조 5천억까지 올라갔고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는 위메이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육용으로 설정해드리는 FNF 홀딩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이렇게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죠. 우리 쪽 입장에서의 기준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2차 전지 종목군들도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죠. 결론은 어찌됐든 일단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에
하나솔루션의 거래 대금이 재차 일정 범위 20위 안에 들어올 정도로 수반됐다는 거 긍정적이다. 근데 170만 주 갖고는 안 되고요. 최소 200만 주 이상 300만 주는 터져줘야 변동성이 지금보다 조금 더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세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추세의 강세를 그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고 하나솔루션의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하나솔루션은 저평가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저평가는 아니에요. 저평가는 아닌데 다만 이제 현재 기준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은 된다. 그러니까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뭐 고평가로 부르진 않아요. 그 내용들 조금 이따 이제 50분짜리 동영상이 또 올라갈 거예요.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그때는 차분하게 들여다보시면 돼요. 지금의 기준은 아주 빠르게 넘어가서 결론은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아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호재가 있고 또 회사 분할, 기업 분할이 호재인지 악재인지에 대한 부분은 윤정두가 호재라고 강조를 드렸고 14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던 거는 한학주셀의 미국 ESS 프로젝트 매각 계약 이런 부분이 이제 모멘텀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14일에 이제 이렇게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려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 계산기가 올라가고 바로 밀리고 그렇게 해서 못 보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윤정도를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이거 진짜 이 가격에 사면 돼? 뭐 이런 기준이 좀 형성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불기둥 검색기로 돈줄 선생님이 이제 그 설정해 주신 종목 검색기란 말이에요. 이 불기둥 검색기를 이렇게 종목 검색기를 올려드려도 이걸 뭐 어디서 편입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특별한 교육을 해드리고 할 건데 유료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사실상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근데 유료 가입을 하는 이유는 지금 시장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 능력이 솔직히 없으시잖아요. 그럴 때 윤정도는 다시 볼까요? 오늘 하루에만 매수세인이 9시 2분 47,500원 또 9시 16분 47,950원 그리고 500원 단위로 계속 나갑니다. 48,500원 9시 48분 그리고 12시 25분에 49,000원 4번 그리고 5번. 그러니까 이게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20%가 있었고 오늘 새로 가입하신 분이 계셔서 5% 10% 추가 5% 5% 그래도 못 사셨어요? 지금 가격에서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차트를 이렇게 그려드렸는데 이거를 지금 한 번에 다 보이는 차트잖아요. 한 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려드리는 과정을 못 보잖아요. 조금 이따 올려드린다고요. 조금 이따가 1시간짜리 교육을 넣어드린다고요. 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래가 이제 수반될 때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기준점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수급이 뒷받침되면 좋은데 매니저는 그 수급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리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면서 이게 7월 28일인데 7월 28일 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들어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근데 강보합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강력한 매수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태양광에서 예상 외에 엄청난 실적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1,6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2,800억 수준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태양광에서 흑자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미국의 정책에 의한 거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 거죠, 결과가. 실적에 대한 결과가. 3분기도 영업이익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어찌됐건 이때 이러한 장대 양봉 20%에 달하는 시가총액이요. 1억 9,6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1억 9,1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36,000원이거든요. 이자락이. 이런 36,000원에서부터 들어올린다? 어마어마한 거죠. 응? 시가총액 7조짜리를 20% 8조 5천억까지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간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시장이 다행히 강세를 띄었고 시장의 강세와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 속에 주가의 탄력이 나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이 여기서부터 무너지는데 잘 버틴기다가 또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거죠. 이왕이면 가장 최고점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면 가장 좋고요. 근데 이제 뭐 시장이 이 정도의 흐름에서도 9월 말 10월 초 시장 저점 찍을 때에도 이렇게 훌륭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들어 올리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얘도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왜? 누적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근데 이때 못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지배구조의 개선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우조선해양을 2조에 인수합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인수해요. 2조 원을 주고 채권단에게 지분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돈은 2조 원 빠져나간 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2조 원을 주고 증자를 합니다. 증자를 하면 그 돈은 어디에 남아요? 회사에 남죠. 근데 그것도 만약에 이제 채권단 빚을 갚아버리면 그것도 뭐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채권단 지분을 사든 뭐 증자해서 그 돈으로 채권단 돈을 갚든. 그런데 아직 뭐 확정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간에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는 그건 거죠. 뭐냐면 수출입은행 쪽의 입장에서는 BIS도 맞춰야 되고 공고사항 조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지분을 털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뭐 채권단이 다 사실상은 정부 기관 쪽으로 분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2조 원 인수하는 유상증자 자금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손을 안 댄다. 대우조선해양이 잘 되면 돈을 벌어서 채권단 돈 갚겠다. 이런 조건이었어. 공짜로 아니 2조를 넣었는데 내 회사가 됐어. 2조 주고 내 회사를 샀잖아요. 내가 대우조선해양을 내가 샀어 그냥. 근데 2조를 줬어. 2조를 줬는데 그게 그 돈이 회사에 남아 있어. 아, 그럼 그런 게 어딨어. 대주주한테 줘서 대주주가 팔고 나가든지 채권단이 팔고 나가야 되잖아요. 대주주가 채권단이니까. 근데 돈 벌어서 갚아라라고 유예를 해줍니다. 그럼 공짜로 회사를 산 거잖아요. 그렇게 유예해 준 이유는 그 2조를 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이 한국항공우주를 2조 원에 인수를 하는 거예요. 누구 지분을? 수출입은행에 대한 지분을. 뭐 그런 스토리가 나왔는데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냥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이제 뭐 실사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찌 됐건 간에 그 자금을 어디서 만들 거냐. 2조 원의 자금을. 근데 이제 그 2조 원의 자금이 혹시라도 하나솔루션이 또 증자하느냐 막 이런 우려감도 있었죠. 그런데 명확하게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그다음 나머지 이제 계열사 두 군데서 5천억씩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게 하나솔루션하고 상관이 없이. 그래서 잘 됐죠. 네, 안녕하세요. 잘 진행이 됐는데 이제 거기에 또 시장이 잠시 주춤거리는 사이에 또 다른 이슈들이 불거지는데 예를 들면 앞서 보신 것처럼 기업 분할을 한다. 기업 분할은 악재 아니야? 물적 분할 악재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인적 분할을 해요.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을 분할을 해서 아마 삼남인가? 삼남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는 거지 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장남, 차남, 뭐 삼남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하나솔루션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완전히 큰 그림으로 양쪽 날개로 달아놔요. 그런 과정에 이제 그 기업 분할을 하는 거는 인적 분할을 해서 띄어내는 거고 백화점 사업 부분을 그 다음에 물적 분할을 해서 그 물적 분할은 악재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 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37년 주식하면서 물적 분할 악재라는 건 처음 들어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LG화학도 악재가 아닌 엄청난 호재가 된 거고 LG화학의 시가총액 40조에서 지금 얼마? LG에너솔루션하고 두 개 합치면은 시가총액 170조입니다. 그게 어떻게 악재야? 40조짜리가 물적 분할하고 170조가 됐는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도 물적 분할을 하겠다인데 물적 분할을 주력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해서 재상장을 하겠다가 아니라 조그만 사업 부서죠. 이제 뭐 어찌 따지면 그러니까 조그맣지는 않겠지만은 사업 부서 한 파트를 잘라내서 신규 상장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지분을 매각하겠다. 지분 매각에 대한 자신이 있나 보죠. 그 지분을 매각하면 그건 그대로 하나솔루션의
자금으로 유입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금을 가지고 미국의 태양광 시설을 확충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내용도 호재성으로 인식이 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호재긴 한데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춤거리고 밀리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사이에 수급은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 말 같지도 않게 이번만큼은 5만 원은 안 깨지겠지 했는데 또 말 같지도 않게 수급은 들어왔었는데 무너진 거예요. 왜 말 같지도 않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금까지의 누적 수급 7월 이후의 누적 수급이 8천억 매수예요. 8천억. 우리나라 순매수 금액 기준 1위입니다. 외국기관 쌍끌이 8천억을 매수했어.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가 48,000원이에요. 48,500원. 근데 어떻게 48,000원 밑으로 그렇게 내려와? 할인이 된 거죠. 그런 종목이 지금 현대로템. 그런 종목이 2,400개에서 몇 개 안 나와요. 결론은 하나솔루션의 경우는 이번에 거래를 5MA, 20MA 터뜨리고 돌려놨는데 이 흐름이 거래량이 앞전에 70% 수준 의미 있는 거래량에 요 앞전 거래량에 의미 붙이면 뭐 이 정도 기준 또 70%의 700만 주의 기준 이런 거래량이 터지고 들어 올려지면 이런 양봉이 나오면 이런 장대 양봉으로 앞전 고점을 당연히 넘길 수 있다. 이 고점을 형성할 때 수급보다 더 들어와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수급 논리의 기준,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하고 기술적 분석의 수급 논리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솔루션의 이제 주봉 이 누적 수급을 5월 20일 거부터 이렇게 쭉 보여드렸는데 5월 20일 이후에 누적 수급이 1876만 주, 아니 이건 7월 25일 이후에 누적 수급이고요. 그렇게 돼 있고 월봉으로 좀 더 보시면 이제 5월 20일 이후에 누적 수급이 얼마? 그렇죠. 2200만 주, 1조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매집이 우리나라에서 1위의 매집 금액이 형성이 된 거고, 그리고 캔들 하나만 잘 아셔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표현드린 이유가 이게 뭐야? 상승 잉태 확인형의 거래가 터져 있죠. 4대 천왕 캔들. 그리고 이제 거래 터지면서 지속형의 기준. 뭐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은 요자락이 하락 장악 확인형이 되겠죠. 꼬리 달려 있을 때 음봉으로 미끄러져서 하락 장악형 그리고 장악 확인형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기도 몸통이죠. 그렇게 해서 파란색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럼 이건 뭐야? 샛별형의 기준의 설정 범위가 됩니다. 아쉽게도 이때도 시장의 영향으로 꼬리가 달고 내려온 거예요. 얘도.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 형성됐다가 또다시 무너졌죠. 왜 무너졌어요? 12월 달 들어서 왜 무너졌어요? 시장이 밀려서 동반적으로 밀린 거죠. 주봉 기준에 이제 하락 장악형이 떴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저기서 차익 실현을 하실 수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거래가 수반되고 거래가 1,500만 주씩 수반되면 좋죠. 주간 단위에 충분히 그렇게 실렸었던 종목이고 매집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으로 돌리면 장악형의 기준과 높이, 캔들의 높이 다 뚫고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라도. 결론적으로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7월 25일 이후에 12월 25일까지 1697만 주 금액으로 8240억. 우리나라의 쌍끌이 매수 순매매 금액 1위. 1위라는 거예요. 5위가 누구예요? 현대로템. 현대로템 11월 23일 이후로는 쌍끌이 순매수 1위가 현대로템. 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이 도서 자료가 2008년도 도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윤정두의 교육에 대한 근거 그리고 타당성이 있느냐 검증이 됐느냐는 수익률 대회 7차례 8차례 우승한 것만 가지고도 그 수익률 대회가 이제 뭐 단타 종목 뭐 잡주 이런 게 아니라 대형주 기준에서 또 파생 상품에 대해서 그 타이틀을 우리나라에서 7개 8개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운이 좋아서 그게 아니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그 수익률 발생시킬 수 있었던 윤정두만의 매매 노하우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매집이 돼 있다? 누군가가 매집을 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핑거 스토리를 강력하게 매수를 했다? 그렇다면은 그 매수 규모에 따라서 목표할 수 있는 주가가 이렇게 형성된다. 이게 2008년도 도서라는 거예요. 1조 이상짜리 종목 그때 130개 정도 있었는데, 예? 지수가 지금도 낮죠. 1500 정도 했나 이때 하여간에. 지금은 239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집을 이 정도 하면은 주가를 이만큼 올려놔야 돼.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의 매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된 기준이란 말이에요. 5월 20일 이후에 1조 금액 기준으로. 소형 잡주도 매집을 했으면 그 평균 단가보다 주가를 올려놔야만 본인이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설정 범위의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전략을 꾸려 나가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종장에 전략 하나만 제대로 잘 꾸려놔도 포트폴리오 기준 설정 범위에 얼마나 큰 수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종목군들의 매집의 기준은 얼마예요? 7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의 매집을 한 기준은 매집 금액이 1이고, 그리고 매집 평균 단가 또 매집률은 8.88, 1억 9,100만 주에 대한 8.88%, 1차 목표 주가 30% 평균 단가 대비 들어 올린다 했을 때 63,000원, 50%를 들어 올리면 73,000원이 된다. 와, 지금 주가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네요. 그쵸. 12%에 달하는 매집이 되어 있는 대형주가 없어요. 이 짧은 구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월 20일부터의 기준에 이 매집, 5월 20일 이후의 매집, 이 매집의 규모가 역시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만큼은 매집이 되는데 처음에 요만큼 오르고 그 이후에 여기 못 올라. 그래서 이 꼬리 부분을 다 돌릴 수 있는 위치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위치잖아요. 지금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24조? 25조 하나요? 셀트리온이 24조 5조? 하나솔루션은요. 49,550원 곱하기 1억 9,100만 주 해주면 얼마예요? 하나솔루션의 시가총액은 9조 5천억입니다. 9조 5천억이고 얘는 24조 25조고. 근데 금액으로는 똑같아. 그럼 하나솔루션이 월등히 더 많은 매집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비율로, 퍼센테이지로. 2위, 3위하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5천억하고 1조하고. 이 정도의 매집이 돼 있는데 이 매집 대비해서의 매수 평균 단가 이게 몇 프로? 12% 매집한 거예요. 12%. 46,300원이 매집 평균 단가입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매집 비율이 높을수록 12%씩 매수를 했으면 50% 이상 주가를 들어 올려야 그들도 빠져나갈 수 있다. 이론상으로. 그 매수 평균 단가 기준을 그래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매수 평균 단가라는 걸 추정만 할 수 있었지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없잖아요. 지금은 HTS에서 다 나옵니다. 어떤 방식으로. 뭘 어떤 방식이에요. 기계적으로 계산한 거죠. 하루의 거래대금 나누기 종가. 그럼 매수 평균 단가 나오죠. 그걸 누적적으로 진행을 하면은 매집 평균 단가가 당연히 나오잖아요.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35년 전에는 모는 종이에다가 캔들 그렸어요. 모는 종이에다가 전표에 써서 주문을 넣습니다. 그러던 시기에는 고빈도 거래, 지금처럼 비이성적인 거래는 형성이 어렵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일단은 어찌됐든 이 매집주들에 대해서는 목표주가 설정 범위에 대한 교육을 차분하게 받으시는 게 옳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10월 달에 설정해 드렸던 그 매집 평균 단가가 이거예요. 목표 주가가. 근데 이 부분이 외국기관 쌍끌이 4위였던 부분이 더 들어와서 지금 얼마라는 거죠? 지금의 기준은 외국기관 매집 금액 기준 2위. 셀트리온하고 얼마 차이 안 나요? 들어올릴 수 있어요. 이쪽이.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1조를 매수했다. 평균 단가 46,300원에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요.
2280만 주, 11.94%. 1입니다. 거의 매집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잡고 보는 거고, 기술적으로 놓고 볼 때 N자형 패턴의 기준, 그러니까 모든 서양식 패턴의 분석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고 기준가를 설정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뭐 N자형, W자형, 뭐 V자형이 아니에요. 단순한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V자형 있죠? 이 V자형의 매수 구간은 어디예요? 어디서부터 매수할 수 있어요? 그것도 없이 그냥 V자형이에요. 이러고 있어. 왜? 정형화된 교육기관도 없고 정식적으로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윤종도는요. 수익률 대 7차례, 8차례 우승하면서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증권사 와서 교육 좀 해주세요. KLX 한국거래소,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초청해서 윤종 대표님 수익률 대 1위 한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교육 좀 해주세요. 그 교재가 10건이에요. 대학 강의 자료도 10건이고. 우리나라에 전혀 없는 기준을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어떤 거요? V자형의 패턴에서 매수 구간은 여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다시 그려드려요. 예를 든다면 V자형 패턴에서의 매수 구간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 자락. V자형이라는 건 뭐예요? 낙폭이 형성돼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락을. 하락에 대한 추세를 벗기는 위치가 하락을 돌리고,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돌리고 들어 올리는 기준이 된다. 목표 주가는요, 당연히 대칭으로 간다. 그 기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운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식을 조금만 하신 분들은 어디선가 들어본 내용들이 일부 있어요. 근데 그걸 정형화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V자형에 갖다 붙인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다시 N자형입니다. N자형 패턴의 경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N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N자. 그걸 얼마큼의 길이에서 당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파르게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HT에서 딱 밀고 당기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길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N자형이에요. N자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돌리고 있다? 오케이. 뭐 이렇게 기준을 잡아도 그림을 뭐 초록 색깔 이렇게 안 그리고 빨간색처럼 그려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N자형 패턴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이 바닥까지 내려와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여기서 이렇게 꺾여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의 N자형의 서양식 패턴의 기준은요. 모든 주관적인 위치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N자다. 그러면 이게 평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 기준하고 요 기준하고. 그렇게 되면서 요 기준의 대칭으로 똑같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N자형으로 기준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방향이 위로 가던 중에 형성이 돼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서 보신 적 거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거는 그냥 N자형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상승삼각형 패턴이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고점에 부딪혀서 못 뚫고 가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결국은 꼭지점에 맞닿는 지점에서 치고 가는데 윗방향일 가능성이 높다. 윗방향으로 못 움직이면 꺾이겠죠.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제 위로 가게 됐을 때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책정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목표주가 설정 방법을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N자형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결론은 이 높이의 기준을 목표주가 설정 범위로 윤정도가 정한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없어요. 이거 목표주가 설정 방법. 이 줄과 이 줄은 평행이 돼야 된다. 왜? 대칭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냥 뒤에 지 마음대로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N자야. 대칭으로 간다. 그리고 요 높이의 자락만큼 바닥으로 인식되는 요 구간 있죠? 요 구간만큼의 높이만큼을 여기를 넘겼을 때 요 대칭의 높이만큼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정도가 정립을 해놓은 거예요. 윤정도의 노하우의 기준으로. 어떻게? 윤정도가 만드는 기준으로. 그러면 결론은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등락 범위의 기준으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등락 범위의 기준은 3만 원에서 6만 원이기 때문에 얼마? 9만 원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요. 등락률의 기준에서는요. 더블이죠. 그러면 6만 원 대비 12만 원까지도 들여다본다. 그 대칭의 범위는 대칭으로 쭉 끌려 올라간다. 그럼 시간적인 범위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어렵다.
어려우실 필요 없어요. 왜? 정회원님들은 이미 교육 다 받으셨어요. 근데 다 잊어버리셨을걸요? 몇몇 분들 빼고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돼요. 프로필 이렇게 눌러보시면 프로필도 나와요. 조선일보 프로필 누르시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조선일보 인물 검색에 윤정도는 원래 2000년 초반부터 떠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시대가 더 좋아져서 일반인 많은 분들도 이제 뭐 등록이 돼 있는데 2000년 초반에는 뭐 없었어요. 특히 이 바닥에 활동하는 사람은 윤정도가 유일하게. 왜? 뭐 활동 경력 자체도 뭐 가장 오래됐고 뭐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하는 사람도 없고 도서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활동 전문가도 없고 수익률 대 7번, 8번씩 우수한 사람도 없고 대학 가서 강의하는 사람도 드물고 한국거래소 지금의 KLX에서 초청 강사로 활동을 했고 그거는 비제도권 인사는 윤정도가 유일합니다. 그럼 뭐 대우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대형증권사부터 중소형사까지 고정 강사. 보통 비제도권 인사는 소양 교육을 위해서 불러요. 어떻게 하면 매출 많이 내요 이런 거. 근데 윤 정도는요. 소양 교육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 그리고 파생 분석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잡아서 기준을 잡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제가 잠시만요. 수정을 좀 해놓을게요. 그래서 접속 인원이 별로 없으셨구나. 무료인데 잠시만요. 이 방송에 하나가 잘못돼 있나 본데 아닌데 지금 시간 경계선을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돼 버립니다. 이런 고쳐 놓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의 목표 주가는 다 설정이 되셨죠? 전부 설정이 되셨잖아요, 이제. 그죠? 목표 주가 설정이 돼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그리고 서양식 패턴 분석의 N자형의 목표 주가.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회원에 가입만 하시면 정회원에 가입만 하시면 또 다른 전문가분들 가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이대 파트너스의 전문가분들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전화하셔서 윤정두가 주라고 그랬다. 나 뭐 박영훈 대표 혹은 이전 대표 가입했는데 윤정두 거 교육 동영상 줘라. 그럼 무료로 다 드릴게요. 다른 분들 가입하신 분들도 무료로 다 드릴게요. 다만 이제 나 환불할래. 그러면 이제 안 되지. 그러면 환불할래 그러면 이제 과금이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쿠팡이나 티몬에서 지금도 팔아요. 세트예요. 5강. 9시간짜리 5강. 우리나라에 45시간 강의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강의당 9시간짜리 5강이에요. 이것만 배우셔도 여러분들 1등. 이 중에 하나만 배우셔도 우리나라에서 탑에 들어가는 전문가 돼요. 유료 전문가 중에 윤정도 제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것도 있습니다. 올해 거는 25시간을 녹화를 해놨어요. 이것도 다 무료로 드릴 테니까 다 가져가십시오. 무료로.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고 수익 내시고 더 쉬운 거는요. 그냥 윤정도의 매매 사인 대로 매매만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뭐 2+3 이거 하지 마시고 라이브 방송으로 오셔서 한 달 만에 수익 내시면 되잖아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수익 내시면 되잖아요. 한 달 만에. 이게 지금 10월, 11월 달 그 수익률에 10월, 11월 달 시장이 얼마? 15%까지 올라왔었죠. 금양 10% 비중이었는데 금양만 샀어도 18% 계좌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또 LG화학 20% 이상의 비중이었고 또 카카오뱅크 20%의 기준까지 설정해 드렸었고 그죠? 포스코 케미칼하고 에코프로 병행했는데 또 SK 이노베이션 병행했는데 포스코 케미칼 위주로 매수했냈고 LG에너솔루션이 아니라 우리는 LG화학으로 편입을 했죠. 삼성 SDI가 아니라 LG화학. 또 카카오페이는 2% 비중뿐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방산주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아니라 최근 들어서 현대 롯데 언제부터요? 11월 들어서부터.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 범위를 잡아가니까 2년, 3년, 4년씩 연장을 하시는 거예요. 무료방도 7번째 방이죠. 나가지를 않아요. 유료방도 환불률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적어요. 환불률이 1%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연장률 우리나라에 가장 높죠. 근데 독립을 많이 하시죠. 왜? 교육 충분히 받고 또 포트폴리오 구성 다 해드리고 나면 그렇지 않으면은 뭐 활동 영역 25년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응? 활동 연령이 25년인데 수십만 명의 윤정도 회원이어야지.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전화번호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교육 받으셔서 수익 내셔서 독립하세요. 그러신 분들 많아요. 전문가 활동으로 나간 연구원들도 무지 많습니다. 각 방송국에 최소 3명에서 5명씩 있어요. 매출 최상위에.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 자, 그렇게 해서 하나솔루션 부분은 추가 교육 자료는 지금 채팅방에도 올려드릴게요. 조금 전에 올려드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 그 링크를 올려놓으라 했는데 요즘에 뭐가 그렇게 바쁜지 어수선해요, 회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솔루션에 mp3 파일을 올려놨는데 이거 굉장히 길거든요. 1시간 이상 녹화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링크를 안 올려놓고 퇴근을 했어요. 저것뿐만 아니라 하나솔루션 지금 24일 것까지뿐이 없어요. 그래도 이거라도 들으세요. 응?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뭐 위메이드는 올라갔는데 저게 안 올라갔어.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이것도 꼭 들으셔야 돼요. 공지사항에 보시면 그러니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좀 뭐 수익을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뭔가 시장에 대해서 좀 알고 차분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이제는 2차 전지주들이 바닥 다지고 돌릴 수 있는 흐름이 된다. 네이버 카카오의 프리미엄이 빠지듯이 그런 흐름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그 흐름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손바뀜 수급이라 할지라도 개인에게 너무 많이 떠넘겨 있는 상태에서의 고점 대비 하락이었죠. 60% 70%까지.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2차 전지주들의 수급은 뭐 만만치 않은 녹록치 않은 아주 긍정적인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긍정적으로 대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PI, PPI에 대한 해석도 어제 우리 직원분들 다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자꾸 링크를 안 올리네요. 이거 참 답답해지는데. 자, 거래량 거래대금의 교육 자료까지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고 하나솔루션 녹화 일단은